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9일 손상TV 오늘 특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명선거감시 국민연합의 이도 자문위원장님을 모시고 사전 전자투표 그리고 QR코드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한마디 하시죠. 네, 저는 지금 공명선거 국민감시단의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내일 마침이 아니고 이제 사전선거가 시작됩니다. 좀 늦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잘 인식을 하시고 그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뭐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뒤에 화면 이 배경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우리 이도 위원장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 투표용지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사전 투표 문제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투표용지의 진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4가지 조건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이 자기 개인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선관위 인정하는 아주 진본입니다라고 국민한테 자기가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야 검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혹시 부정 의혹이 있다든지 할 때 검표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년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투표용지를 받으시면은 우측에 아까 투표관리 좌측에 이제 1년 번호가 있고 그 절선하도록 돼 있어요. 절선은 뭐냐 하면은 그걸 보관하야 혹시 투표한 사람 이외에 투표용지가 추가된다든지 또 유출된다든지 이걸 방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리번호, 1년 번호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록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시군구 선관위에서 이제 기록을 하죠. 그리고 투표용지 모형하고 어느 인쇄소에서 인쇄했는지 인쇄소도 7일 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아마 내일쯤은 공개될 것으로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표가 아까 말 사인 날이라는 거 모형 정식으로 선관에서 인정한 모형과 인쇄소에서 인쇄되느냐 요 2가지는 검표고 아까 말씀드린 1년 번호 이런 유출입만제 관리 기록부도 결국 1년 번호 관리에 관계된 사항으로서 유출입 문제를 보장한 것이다. 이게 현재 이것이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투표용지의 진본을 보장하려면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4가지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하나 보시죠. 그러면 사전 투표용지하고 또 QR코드. 그러면 넘기시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사전 투표를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 요건 내에 어떻게 맞는지 뭐 어긋나는지. 첫째, 법에서 사전투표용지는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바코드는 우리가 물건 살 때 보면 막대 모양으로 있죠. 그게 이제 바코드입니다. 그런데 그 바코드에 바코드를 읽는 기기를 갖다 대면은 요게 바코드입니다. 요 맞죠? 대면은 번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번호를 숨겨놓은 게 불과해요. 이 바코드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기본은 분권화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있고 그 밑에 시군구 선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의 광역자치단체하고 이제 도에 17개 그 다음에 시군구는 253개 시군구가 있고 그리고 시군구가 이렇게 분권화되어 있는데 그 분권화는 사실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다른 면목이지 않습니까? 분권이라는 거. 집중이 안 된다니까. 독점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런 그 분권화가 실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어떤 이유이신지 선관위가 QR코드를 사용했어요. 근데 선관위가 이걸 사용하면서 QR코드는 바코드하고 같다. 다만 더 진보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는 문자만으로 되어 있는데 QR코드는 문자와 숫자의 혼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련 번호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련 번호를. 그래서 투표소별로 일련 번호를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기록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련 번호 그래서 전체를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지고 소위 253개의 그 시군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선거의 분권화라는 데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독점되니까. 뭔가 묘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하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관리기록부 갖고 일련 번호가 있으니 문제가 생길 때 재검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진위를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위죠. 그렇죠. 진짜냐 가짜냐. 아까 말씀드린 진보는 구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투표용지도 공개를 안 한 겁니다. 그걸 안 한 이유는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그 발급되거든. 인쇄가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은 물론 거기서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일련 번호가 QR코드냐 이게 이제 핵심이지만 그러나 전체 모형은 물론 선관위에서는 이건 뭐 그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찜찜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 소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전 선거를 하고 하면은 가서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다 보면은 거기서 투표용지가 수룩 하고 인쇄돼 나옵니다. 그 나오는 데는 뭔가 설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 설계가. 이것을 밝혀야 아까 그 인쇄소를 그 번투표에서 하는 거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 선관위에 이건 주요한 비밀이 들었다. 영업 비밀이다. 또 관련 기관에. 그래가지고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찜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하고 재판이 걸려가지고 행정심판 중이에요. 이거 뭐 바로 해주겠습니까? 질질 끌다가 뭐 세월 보내고. 아니 뭐 그런데 진작부터 안 해줬지만 여하튼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날인을 좀 보겠습니다. 사인 날인. 사인 날인. 그렇게 사인 날인은 사전 투표 관리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투표 관리관이 사인을 날에는 자기 이게 사인의 사적인 도장이니까 자기가 쓰는 도장. 그러니까 무슨 직인이라는 게 아니고 홍길동이 이름이 써 있는 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의 도장.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관리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위 규칙에서 인쇄가 가능하다고 해놨어요. 찍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그냥 인쇄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관리 이 사인 날인을 한다고 모법에서 되어 있는데 관리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편리하게 하자 해가지고 인쇄하는 걸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법을 위반한 거죠. 이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겠느냐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제 가정입니다. 제 추측인데 투표지 발급은 아파 본투표에서는 그 시군구 선관위가 했는데 여기는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 기기에서 발급이 되기니까. 그런데 거기 사전투표관리관은 시군구 선관위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시군구에 임명한 사람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투표용지에 자기가 사인 날이라 하면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시군구가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된 거를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앙선관위에서 책임지고 이걸 그렇다고 대신해서 사인을 찍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인쇄합니다. 인쇄했는데 어떻게 인쇄했냐? 직인을 인쇄해버렸어요. 직인. 사인도 아니고. 공문서이죠. 그러니까 딱 지금 써 있습니다. 공문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령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헌법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114조 6항에 예. 중앙선관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라는 이런 사실 행정부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행규칙이 어떻게 법령을 위반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헌법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여기는 뭐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은 중앙선관위가 법제처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이 법제처의 유권에서 밖에 있습니다. 시행법권이에요. 왜냐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걸 조회하려고 해봤더니 법제처에서 딱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헌법기관이니까 안 된다. 할 권한이 없다. 이런 위치. 그 다음에 사실 이건 뭐 내용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제일 꺼려하는 데가 우려하는 데가 선관위입니다. 선거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자기가 그쪽에 캥기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캥기게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결국에는 선관위가 값위치라는 말이죠. 그 아무도 지금 못한 점. 그런 위치, 이런 문화를 생각해가지고 법을 정한 거 아닌가, 이 헌법에. 예. 그런데 이 관리규칙 84조 3항은 정면허 위헌이야. 모법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이야. 이걸 잘 모르시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건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거 아주 심각하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네 가지 요건 다 충족이 안 돼. 그러면 예. 사전투표용지 못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도 해볼다니까요. 예. 그냥 불법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투표용지 발행 못하다고 들어눕자. 이런 얘기로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예. 그러면 만일 나중에 우리가 위법이다, 공무집행 방해다 해가지고 잡혀가더라도 불법 행위를 하는 걸 두고만 있을 거냐, 우리 주권자로서. 그건 의인인데. 이런 문제도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좌파가 보통 조심을 하지만 여하튼 불법에 대해서 한 거 있을 경우에는 사실 다른 법이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또 이제 사실로 판명이 나면 그때는 문제죠, 뭐. 아니 국가에 훈장을 해야지. 그럴 수도 있죠. 50배도 주고. 예. 사실 그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제가. 예. 예.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가 공직선거법의 이 QR코드가 문제가 좀 있으니 이걸 깨끗이 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이 여권이 제의를 했어요. 여권 모 K의원인데 여기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야, 이거를 한번 적법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거를 실제를 어떻게, 사실 내용을 여기를 안 썼습니다만 내용을 어떻게 발의를 했냐면은 현재 QR코드를 바코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기호, 이게 바코드입니다. 그런데 QR코드는 당연히 정의가 없죠. 자, 임의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기호, 막대 모양을 빼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QR코드를 계속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QR코드를 사용하는지 바코드를 하는지 불분명하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채택을 못했어요. 무산돼버려.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2018년에 무산됐으니 9월 달에 중앙선관위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바코드로 환원하든지.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야? 공무원법이 뭐냐면은 준법 의무가 있고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안 했네. 그러니까 그 의무 조항에 위반됐는데 그걸 해태라고 하죠. 게으리했다. 그렇죠. 그게 해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스템이 선거관리 시스템이 사실 그 수재식으로 투표하고 수재식으로 개표하는 쪽이 되어 있거든요. 본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앙선관위하고 지방선관위가 분권화 이런 취지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일체적으로. 그리고 불법의 소지, 부정의 소지까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아예 불법, 부정 이런 걸 저지르기 위해서 이런 걸 거꾸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나중에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다시 또 보시죠. 자, 이게 이제 투표용지입니다. 위에는 여기 지금 여기 이제 QR 코드 이게 사각형으로 있고 바코드는 이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인데 이 둥그런 한 게 장소입니다. 투표하는 장소 이름을 썼어요. 여기는 제주도에서 나왔던 그 무슨 면 썼고 요 가운데는 사전투표관리관인 해가지고 6자를 쓰는데 이게 바로 직인이죠. 이게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인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전투표용지에 보장한다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불법 문제가 있으니까. 자, 우선 이렇게 이제 궁금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구 대선의 사전투표함 봉인 개봉 문제를 지금 이 자유의창의 그 시민연대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봉인이 떨어진 흔적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서 두 가지만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태환. 여기는 오태환이야. 그러네.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새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따라 쓰려고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화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아무래도 찜찜해가지고 뭐 급해가지고 했던지 하여튼 뭔가 이 소위 완전 범죄를 못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지 심리적으로. 이게 오태환이 맞는데 오태환이라고 써버려. 고쳐야지. 뭐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채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채도 다르고요. 따라는 썼는데. 자, 여기도 이제 그 잠실 2투표 1일차, 2일차, 1차인데. 잠실 운전이고. 요거 이제 창관인이 찍은 거예요. 창관인이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것도 똑같은 거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죠. 김준환. 채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준환인데 김준화. 화처럼 돼 있고, 이게 환인지 환인지. 여기서 우선 이 R을 쓸 때 말이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아니죠. R을. 이 채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돌렸지 않습니까? 이 채는 이래 와서 완전히 채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성자 쓰는도 이렇게 틀린 건데, 이거는 이 선관위에서는 이게 이제 그 이 투표용지가 아니라 이게 봉함하는 것이 아주 반영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뜯으면 표시가 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투표용지가 재고가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재고가 싹 쌓여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갖다 새가 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봉인을 왜 하냐? 아니, 봉인을 했는데 왜 이렇게 딴 이름이 있겠느냐. 예를 들면. 그거는 지금 종이로 하면은 종이로만 뜯기면은 종이 똑같은 거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중앙선관에서 반영구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뜯으면 이거 전체 다 내버리고 사실 붙이면서 쓰면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함을 전체 조사하기로는. 그래서 투표용지 봉인이 뜯긴 흔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용 골자체도 안 맞고. 자, 여기 이제 우선 지금 투표 함도 보고 뭐 의혹이 있었는데 우선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5구 대선 결과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후보 여기 문 후보하고 홍 후보를 중심해서 보겠습니다. 투표소 투표가 본투표입니다. 여기 이제 득표율이 38.23 문 후보, 홍준표 후보가 26.64면 여기 이 13.4%인가 정도 차이가 13.4%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본투표를 뭐 정당하게 했다고 가정하고 대부분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내 투표, 관내 사전 투표, 재외 투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그럼 관내 투표는 이쪽에서 보면은 20% 이상의 차이, 30%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13%를 빼더라도 20%가 넘어요. 관내 투표는 30%가 되죠. 30% 가까이가 29% 정도. 31%. 예, 그거 빼더라도 30% 정도. 예, 30%. 관내 사전 투표는 한 16% 됩니다. 그거 빼면 조금 덜하죠. 그럼 아까 말씀대로 관내 사전 투표는 더 리스크한 면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가 더 리스크하다는 것이 결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투표, 재투표는 이거는 뭐 52%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13%를 빼더라도 49%가 나는 거예요. 왕창. 그러면 49%는 문 후보는 초과 수익이고, 그렇죠. 홍준표 후보는 초과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2월 달에 만든 건데요. 이걸 진작 만들었더라면은 각 당에 제시를 하고 정권에 해가지고 압박을 할 수 있었는데 좀 한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걸 진작 분석을 해가지고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 자료가 직접 안 나옵니다. 제가 편집한 것이니까. 그래서 참 이걸 그대로 본다면은 지금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선관위가 자 이 전자투표로 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소위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책임이 있다면 이 분야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그 편차 이상으로 났다 했을 경우에는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자로서. 근데 지금까지 안 했고, 또 양쪽 우리 당에서도 여야 당에서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정당에서도 있고 선관위도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이게 오구 대선만 아니고 예전 대선하고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보면 왕창 이런 수치가 예전에는 뭐 59대 뭐 30을 막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대선 때는 이 사전 투표를 활용 안 했어요. 2014년부터 이게 됐습니다. 2014년 2월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됐어요. 그때는 2012년 말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지금 편찬한 건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거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복잡하게 지금 법을 많이 위반하고 또 부정소위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습니다. 위법사항이 뭐냐? 위법사항이 뭐냐? 위법사항이 저는 위법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 고치니까. 바이러스에 지금 침투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지금 바이러스 병하고 똑같아. 뭡니까 아주 우한폐렴하고. 우한폐렴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요거는 위법이니까 조선 바이러스로 가지고. 여하튼 바이러스를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국민도 이거 제거할 그 면역이 없고 정치권도 없고 그렇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면역성을 좀 높이자는 의미에서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높여야 되면 이거 놔두면 국민의 주권 침탈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원칙적인 얘기인데 선거제도가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하단 말이죠. 분권은 바로 민주주의 발전하고 관련 있는 거다. 독점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선거법, 공직선거법 1조에 뭐라고 하면 뒤에 목적이 맞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직선거법 1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QR코드는 임의 사용이기 때문에 바코드 의무화를 해는 공직선거법에 또 위반되죠. 이건 다 아시는 기관. 관리규칙이 모법에 위반되죠. 그 사인을 시금으로 또 변조해가지고 그렇죠. 했죠. 이거는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이 또 위반되죠. 그리고 사인을 또 직인으로 만들어서 이거 아까 말한 대로 공문소유죄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제화 추진에다가 안 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 공무원법에 뭡니까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이런 6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그렇죠. 부정 바이러스, 의정 바이러스. 이걸 진짜 우리가 아주 제대로 면역력을 우리가 앞으로는 요걸 이번에 잡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예. 캐오시겠네요. 그래서 아까 이건 나열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예. 투표에 있어서 투표를 하고 나서 오후 6시 되면은 투표할 때 그 투표인한테 지장을 찍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투표지 발급기에서 자연적으로 1년 넘버가 생겨요. 그 1년 넘버를 다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우는 이유는 이거는 뭐 법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추측한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전투표 용지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1년 넘버도 없죠. 그 다음에 이런 그 흔적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유입되거나 뭐 유출되더라도 전혀 그 분간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법에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만은 부정소유 관리 있는 거, QR 코드와 숫자, 문자 혼합이고, 일련 번호가 배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리 기록부가 없다. 투표지 유출입이 검증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사인을 지인으로 의조 변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가 진의 검별이 검증이 불가하다. 봉인된 플라스틱이 변조할 수 있어 뜯어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전 투표 중에서 관내하고 관외가 있습니다. 관내는 자기 선거 관리 군회니까 직접 끝나고 나서 관련된 그 그 소속 시군구 선관위로 이 투표함이 갑니다. 근데 관외 투표는 저 자기 근무지하고 멀거나 이런 관외 투표는 어디 싣고 와야 되죠. 그거는 우편으로 통해서 가요. 우편으로 통해서 가는데 문제가 보관할 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창고에다 보관할 수 없고 지금 사실상으로 담당 과장하고 국장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 둬가지고 하루에 다 오니까 오는 거 다 그 뭡니까 그 포대에다가 담았다가 보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관하는 도중에 CCTV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와 안 되냐고 그랬더니 바꿔치겠다. 안 되냐고 그랬더니 CCTV가 거기 이제 과장하고 국장을 만나는 사람이 사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이 있잖느냐 공무원. 그럼 거기다 알고 다른 장소를 택해야지 그러면. 아니 그러면서 그 사적인 그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CCTV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선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설치를 강요하는 제가 압박을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라. 이것도 약간 부정의 그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나요? QR 코드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프로그램 소스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해야죠. 이것도 미적지근한 거예요. 이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투표소의 일반 투표는 투표소 모형하고 투표 모형하고 투표소까지 이거는 공개하는 그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그 취지를 생각하면 프로그램 소스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들은 바가 뭐 눈으로 확인해 본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그 우리 탕기국 집회할 때 그때 내가 눈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투표 용지를 민주노총 산하 어디에 쓴가 인쇄를 한다. 그거 있더라고. 내가 너네 저 자료 집에 있는데. 뭐 이제 본투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프로그램 소스가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이 부정 시나리오니까 사실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전투표 올 때 가서 신분증을 내면은 주민등록증 앞뒤해가지고 13자리지 않습니까? 13자리를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한 증거가 그 번호가 선관위 서버로 갑니다. 서버로 가지고
3,200만 우리 이 뭡니까 이 투표 4,200만 네. 4,200만 주민등록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있다 홍길동이가 여기 있고 번호가 맞다 해가지고 쓱 나오면 여기서 소위 우리 뭡니까 단말기죠 일종의 네. 단말기에서 딱 인쇄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스가 13자리 주민등록 번호 외에 다른 명령을 해가지고 만일 투표지가 발행될 수가 있다면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래서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고 하는 겁니다. 예. 당신들만 아는 명령어를 여기다 입력시켜 놓고 투표가 끝난 다음에 아까 6시 이후에는 다 증거도 지워주죠. 그 이후에 당신들이 명령해가지고 투표지 발행을 못하는 방법잖아요 하는 것이 저희 시민들의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공개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만일 제가 지나친 그 기후였다는 것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예. 저건 공개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시민랑 좀 네네. 활동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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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답답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름대로 활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5월부터 이 공명총이라는 시민단체가 국회에 공청회 열고 예. 12월 달에 선거법 개정의 초안을 만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조원진 의원 등 11분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 행정위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옛말에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키느라고 서로 투쟁에 몰두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고 선거 국면에 돌아보니까 또 거들 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낮잠 자고 그냥 폐기되고 말 그런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선거 정보 공개를 구국동지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우리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래 탄핵이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선거는 그냥 탄핵을 해서 아까 헌법 위반했죠. 그래서 3월 30일 날 했더니 4월 1일 날 불수리 통보를 했어요. 아니 대통령 탄핵도 10만 통과했는데 이걸 불수리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까 뭡니까 이 바코드를 바코드가 아니라 앞에 QR 코드에서 선거법 위반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법 위반 내용을 이제 결하면서 이것은 판결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끝난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미 2017년에 다 끝난 거야. 픽기되고만.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죠, 제가. 이거는 아니다. 판결 중인 것은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왜 그걸 해놓냐 했더니 여튼 우리 선관위에서도 그런 입장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아니 국회가 왜 선관위 대변인입니까?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진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일단 했는데 지금 기대는 안 합니다. 일단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행정심판 과정으로 가야죠. 이거 결국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 지금부터 상당히 좀 중요한데 4.15 총선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중장기 대책 이런 것들 이제 좀 설명 좀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이제 사전 선거입니다만은 자 아까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 가지고 했는데요. 위법 부정 바이러스 이게 대해서 과연 백신이 없느냐? 백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코드가 백신이야. 바코드를 내일이라도 바코드를 시작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찍고 그러면 만사 오케이 됩니다.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겠다. 지금도 선관위 서버를 고쳐가지고 투표용지 그런 식으로 발행하도록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그래서 이 얘기를 백신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내일 지나면 못하겠죠. 그러나 아마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할 기대는 그렇죠.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 시민이 하고 국민이 의식을 바꿔야 될 게 뭐냐. 투표는 신성한 겁니다. 신성한 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과정이.
편의성보다는 투명한 과정을 중시해야 된다. 그렇죠. 예. 신성하다는 거예요. 투명한 과정은 여러 사람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직권화가 되지 말고 본권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일이라도 사전투표 하실 생각을 가신 그 시민들께서는 한번 재고를 하시면서 내가 신성한 이 한 표가 제대로 내 직권이 반영되는 것이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대로 관외 투표로 이게 갔을 경우에는 담당관 책상 위에 며칠간 4일 내지 5일이 있는데 과연 내가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의혹은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신성한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않을 수도 있으니 내일 발걸음을 자제하시고 본 투표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QR 코드하고 사인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하는 위접 부정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요걸 완치식에 투약을 해서 백신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바코드를 지금이라도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사전 투표를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본 투표에 참가하는 형태로 그렇습니다. 이 저항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유혹이라고 할까 사전 투표 자기가 부산이라든가 뭐 광주라든가 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여기서 비용도 절약돼, 시간도 절약돼. 그러니까 분명히 젊은 직장인들은 사전 투표에 대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아야 돼.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게 어떻게 이해관계를 따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고쳐 생각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날은 본 투표를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의 1인 시위도 아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전투표하고 또 본투표, 중복투표라는 얘기도 또 이건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도 지금 유튜브에 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민들이 실험을 해야 되겠다,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풀릴지 어떻게 하느냐. 부풀려도 뭐 증거가 없다 그러니 그러면 아침부터 사진 촬영하자. 100m 밖에서 그 사전투표장 거기서 들어가는 사람 다 사진 찍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참 딱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선관위가 이렇게 말이야 시민이 못 믿게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참 딱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사실 좀 고쳐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가 절대 안 고칩니다. 하여튼 우리 정치권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통합당에서 이런 거 사실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좀 중장기적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총선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준법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얘기는 아까 그 투표의 정보가 조기에 이게 오픈이 돼야 되는데 이 후보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보면은 그냥 내 핑계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 정보를 후보들에게 알게 시켜가지고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은 무효소송이라든지 선거 이 관련 다른 문제를 제기하려 소송을 해주십사는 이 여건을 준비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전투표함 중에서 관외투표함, 그렇죠. 재투표함 같은 법원의 보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본투표에서도 인근 투표에 이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직동에 1, 2투표함 투표소가 투표의 성향은 분명히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그런 투표도 있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그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 이런 데 관심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관의 선거능의 겸직금지입니다. 지금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의 위원이고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더라도 결안으로 바위치기. 그렇죠.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서는 이 공직선거법 개선이 어렵다. 이게 그 다음에 국회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를 견제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법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뭐 희망입니다만은 국회가 헌법상에 견제하도록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관위원을 상시할 수 있는 상시 감사제도를 도입하든지 상시 감사를 거기다 임명하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종합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사전투표, 전자개표 이거는 선관위 뭐랄까 집중제고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안 맞는다. 우리가 이런 전자개표를 외국에 수출해 버리니까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고재판소에서 투표하는 국민이 모르는 시스템은 우리가 도입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전자개표를 무력화시켜버렸어요. 무효화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도 폐지해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이게 문화인데 편의성이나 능률 이거보다는 우리 과정과 공명정대한 거 이를 중시하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말이죠. 우리 야권의 그 선대위원장께서 사전투표를 장려하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요? 또 무슨 안철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가만히 제 해석입니다. 이분들이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효과와 능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능률이 아니라 이거죠.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 오히려 정확한 거야. 정확하다. 지금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에서는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한 번도 도입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수개표. 내가 제가 필리핀에서 있는데 필리핀들 서구 문화인데 개표하는데 이 지자체까지 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씁니다. 붓대롱이 아니야. 석 달이 걸리는 거야. 석 달이. 석 달이 걸리는데도 조마조마 빨리빨리가 아닌가 그 사람들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빨리 문화를 여기서 고쳐야 됩니다. 이 선거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례대표 이 용치가 길어서 이번에 수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역구도 이번에 30몇 개 그 정당이 한 명이라도 일단 지역구를 내면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방법 없잖아요. 뭐 국민들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모든 정당이 지역구도 같이 할 수 있다가 두 개 다 수개표를 할 수 있는. 아니 안 되면 국민들이 아니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의사결정 과정에 한번 변동이 있었다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선관위한테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기들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변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요번에 요번 선거를 기해서 가지고 이 전자식 투표제, 전자식 개표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정지불력은 뜯고 앞으로는 이걸 완전히 수개표로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두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4.15 총선에서 물론 사전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이 좌파적인 거리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앞서서 해결해야 되고 앞서서 투쟁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려면 통합당 이 정신 좀 차려서 그렇습니다. 사전투표용지 이거 QR코드를 바코드로 바꾸고 또 흔히 말하는 사전투표 관리인의 이 직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하여튼 지금 문제될 수 있는 부정바이러스 이거를 모조리 다 바꿔치기 아니면 또다시 5구 대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바 이런 부정의 문제가 또다시 재론될 수 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전투표 현장에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누구라도
종일 예. 그 영상을 촬영해서 몇 명 대비 이런 거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라도 뭐 건설지 가봐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실천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전 투표하는데 새벽부터 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촬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투표소 무슨 종로 제1투표소라고 하면 제1투표소 사전 투표 몇 명입니까? 선관위에 조회하자. 그럼 우리가 가진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엄청 차이 나면 고발하자. 한 명이라도 고발해야 돼요. 한 명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한 명도 안 돼요. 이 신선한 그 주권을 그래서 사진 찍은 것이 놓쳤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서 저는 모든 통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주고 100%를 하시죠. 영상 넓혀놓으면 그 안에 다 들어옵니다. 뒷구멍을 안 들어간다. 그럴 수도 있죠. 여하튼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야 되겠지만. 예. 아따 참 어지러운 나라 제대로 살기 힘듭니다. 예, 참. 우리가 이런 걸 안 해도 나라 경제 살리고 가정 경제 살리고 참 솔직히 돈 좀 열심히 벌어서 남을 돕고 살아야 될 이런 세상에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강경해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맡겨서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는 이 나라, 이거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부정 바이러스들을 모조리 끄집어 냅시다. 여기에 통합당, 우파정당, 그리고 향후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는 분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국회 들어가시면 이 부분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됐을 거라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청 여러분, 늦은 시간 특별 방송을 시청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